네,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부동산 TV 김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세종 5-1 L1 블록 공공 분양이 공고가 게시가 됐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공공 분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공공 분양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을 하는 분양입니다. 이를테면은 토지주택공사나 SH가 이제 서울주택공사거든요. 그래서 이쪽 공공주체에서 직접 시행사가 돼서 분양을 하는 곳이 공공분양이다. 일반적으로 민간보다 저렴하겠죠. 공공성을 확보하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업 이윤을 배제해서 시행사 쪽 이윤을 배제해서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 이런 특징이 있겠고요. 특별 공급에 우선을 좀 두는 편입니다. 이번에 우리 현장도 특별 공급이 훨씬 더 많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신혼, 다자녀, 노부모, 장애인 등등의 특별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84제곱미터 이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시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업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위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5-1 생활권 L1 블록. 지금 보시면은 전체 세종시 에서 5-1 블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합강동 1원이고 공급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총 643세대고요. 건설사는 LH입니다. 이름은 안단테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입주 예정은 2028년 8월 예정입니다. 특징은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 단 세종 거주자를 우선해서 배정을 합니다.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요 맵이 나왔을 때 보시면은 이 강에서 여기 지금 완충 녹지 있죠. 녹지를 사이에 두고 길게 뻗어 있는 단지다. 예를 들어서 이쪽 끝 라인에 있는 동들은 고층의 경우 강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수는 총 22개 동입니다. 여기 301동부터 돌아서 322동까지 총 2개 동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 라인들 눈여겨볼 만한 동들이 좀 있죠. 그리고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예정인데 특징이 여기 2028년 8월 입주 예정인데 여기 개교는 현재 30년 3월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만약에 개교가 당겨지지 않는 한은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303동, 5동, 7동, 9동, 그 다음에 10동부터 15동까지가 아마 로얄동으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략 여기 높이가 제가 이제 현장 답사 갔을 때의 느낌은 대략 한 5층에서 7층 정도는 넘어가야 강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실제는 좀 가서 정확한 측정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7층 정도 기준 아래는 숲뷰, 이상은 강뷰 가능하다. 특히 이제 10층 이상 그리고 뭐 15층까지 지어지기 때문에 고층 라인들은 그래도 좀 강이 좀 시원하게 보이는 곳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동호수 배치도 가지고 조금 세밀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10동 같은 경우에는 총 3개 라인이 있어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1, 2, 3호입니다. 이거는 좀 반대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10동에 3호 라인은 지금 5구 A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10동의 왼쪽 끝 라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고층이 나온다고 하면은 꽤 괜찮은 뷰가 나오겠죠. 그리고 312동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라인이 있습니다. 1, 2, 3. 이 코너 아마 니은자, 0 니은자가 될 거예요. 여기가 3호 라인, 끝에가 4호 라인 나오는데 여기도 1, 2호 라인은 5구 A타입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 4호 라인은 74 타입하고 84 타입이 혼합 배치가 되더라고요. 기왕이면은 내가 어디에 청약을 넣어야겠다 목표를 삼으셨다라고 하면 동호수 배치도까지 확인을 하시고 어느 쪽을 넣어야 좀 유리한지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들은 팜플렛에 나와 있습니다. 팜플렛을 제 영상 하단에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눌러서 들어가셔가지고 공고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을 보겠습니다. 해당 지역 세종시에 60%가 공급이 되고요. 공고일 현재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데 40%가 배정이 됩니다. 근데 기타 지역을 40을 또 다 주는 게 아니고 세종시에 거주했는데 1년 미만이다. 그러면은 그 거주자들하고 같이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급 평형 및 세대수를 보면요. 전체 643세대 중에 5구 타입이 54개, 그 다음에 74 타입이 302개, 84 타입이 287개로 74하고 84가 주력 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별 공급은 전체 643세대 중에 483세대고 일반 공급은 160세대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청약할 때마다 제가 이런 부분들 손님들한테 많이 강조해 드리는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 숫자를 뽑아 놓고 나서 청약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643세대 중에 특별 공급이 483, 일반 공급이 160세대인데 각 타입별로 수량이 나와 있잖아요. 수량이 예를 들어서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일반 공급 2세대, 2세대, 1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1순위에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2순위에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세대들은 꼭 참조를 하고 청약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먼저 특별 공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 만입니다. 태아까지 포함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상이고요. 청약 통장은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을 하셨어야 돼요. 소득 기준으로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140% 이하, 맞벌이는 2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그리고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추천 공급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70%는 소득 100분위에서 결정이 되고요. 일반 공급은 20%가 배정이 되는데 소득 140%까지. 그다음 추천 공급은 그 나머지 추첨을 통해서 배정이 됩니다. 자, 신혼부부 특공 보겠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고요. 입주 전에 혼인신고 하셔가지고 사실증명 하셔야 됩니다.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가능하고요. 통장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를 하셨어야 됩니다. 당첨자 선정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 일반 추첨으로 해서 70%, 20%, 10% 각각 소득 요건에 맞게 청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1순위 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유무가 핵심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을 때 포함이 되고요. 태아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거 모집 공고를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 3년 이상 부양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1단계는 우선 90%까지, 그 다음에 2단계는 추첨을 하게 됩니다. 기타 특별 공급도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생애 최초, 그 다음에 이주자, 기타 특별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주자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당첨이 예정이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동호수 무작위 추천만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반 공급 1순위 체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기본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 각자 청약은 가능합니다만은 둘 다 되는 경우에는 한 분은 포기하셔야 돼요. 청약 통장은 가입 6개월 경과해야 되고요. 월 납입금 6회 이상이어야지 가능합니다. 자산 소득 기준은 자산 소득 아까 기준표 알려드렸죠. 충족을 필수해야 되는데 60제곱미터 이하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일 순위 경쟁 시에는 3년 이상 무주택 요건과 저축 총액 중에서 많은 순을 우선순위로 선정을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한번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 출산 가구는 자산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 신청자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분양가는 최고가만 적어놨습니다. 59에서 84 타입까지 있죠. 이렇게 나열해서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써드렸는데 저층부터 고층까지 분양가 분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집 공고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엘리프 세종 대비해서 84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최고가가 5억 7,200 나왔죠. 당시에 84 기준으로 엘리프 세종이 6억 한 4천에서 5천 사이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대략 8천에서 1억 정도는 저렴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규제사항 보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10년입니다. 향후 10년간 다른 분양주택은 당첨이 불가하다. 신중하게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당첨이 된 이후에 전매 제한은 1년입니다.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1년간은 전매 금지다. 이렇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청약 제도가 달라진 부분이 있죠.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청약을 하는 경우 유효하지만 중복 당첨 시 선접수만 유효하다. 그리고 배우자 이력 배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주택 소유 이력은 배제하겠다. 그리고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공공분양 및 특별공급에 신생아 가구 우선을 배정한다. 그리고 다자녀 기준 완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지금 공고상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나서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을 통해서 대납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자를 후불제로 감당을 하고 잔금을 치게 되는 구조인데 여기 아직 은행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출 규제로 중도금 집단 대출이 현재 미정인 상태다 이렇게 공고가 됐어요. 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금융권 대출 규제로 인해 집단 대출이 불투명합니다. 대출 불가 시 수분양자의 자력으로 잔압해서 해결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잔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금이 있는 사람만 접근을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또 공공분양의 어떤 성격하고 비추어 봤을 때 돈 있는 사람만 들어오라고 하는 게 공공분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행사 쪽 LH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일단은 공고일 기준 12월 19일 공고일 기준 현재 이런 내용이 게시가 되어 있다 해서 반드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공공분양의 특성상 이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발코니 확장비 59, 74, 84 각각 10%씩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까 금액 확인해 보시고요. 예, 주요 청약 일정입니다. 지난 19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고요. 그 다음에 29일 날 특별 공급 접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0일, 31일 1, 2순위 일반 공급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 15일 날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 보실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입주할 때 2028년 8월에도 여기가 마무리가 돼 있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주변에 공사 중인 단지들이 꽤 있을 예정인데 입주 후에도 한동안 뭐 단지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분진, 교통불편 이런 거는 좀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바로 건너편에 아까 있는 모습 확인하셨잖아요. 우리는 입주가 2028년 8월인데 개교는 현재 30년 3월 예정이어서 자녀가 있는 세대는 통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리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입주하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민원 제기를 통해서 개교를 앞당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송전 탑이 있어요. 송전 철탑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있는데 단지 바로 앞에 숲에 걸쳐져 있어서 그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아마 이제 입주하신 분들 굉장히 좀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송전 철탑을 좀 이설하는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단지 인근 뭐 오수중계 펌프장이 있다고 하는데 뭐 오수중계 펌프장 이곳 말고도 기존에 있는 기축단지 옆에도 꽤 많습니다. 근데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건 아니어서 크게 문제 삼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분양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마이너스 옵션이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주택이 공급이 될 때 저렇게 콘크리트 그 다음에 이제 조적벽을 세워놓고 나서 기본적으로 전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도 시설까지는 해놓고 마감만 예를 들어서 뭐 목공 마감이라든지 바닥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고서 인도를 하는 걸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마감에 대한 금액이 좀 빠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들어가서 올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인테리어를 해본 적이 있다 해서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마업으로 빼가지고 분양을 받으신 다음에 인테리어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5-1 생활권 L1블럭 공공분양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모집 공고 내용이 워낙 많고 깁니다. 내용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일단 요약해서 빠르게 안내는 해드렸는데 자세하게 모집 공고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조금 저렴하게 나온 기회일 수 있으니까 스마트시티에 들어가서 내 집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라이프 부동산 TV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